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갈게요. 127쪽 경제기반이론입니다. 127쪽 경제기반이론 가기 전에 좀 전까지 부동산 개발에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민간의 개발 방식 했었죠? 이제 이 영어로 개발업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디벨로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벨로퍼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아직 잘 정립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왜곡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는 데도 들어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기획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처럼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절대 그런 뜻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디벨로퍼 개발업자지만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하는 사람 또는 협력자 또는 협상가 내지는 관리자, 위험관리자 내지는 투자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을 기획하는 자, 개발을 기획하는 거야. 그 개발을 기획하는 가운데서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동산 이해가 없겠죠. 그럼 그 지역 주민들과 협상도 하는 사람, 이해시키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가는 사람. 이런 역할이 개발업자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좀 풍부하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반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가시면 토지에 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해가셔서 생각하시면 뭐부터 뭐까지 바로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계속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보면 부동산 분야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격증은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자, 이제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127페이지 경제 기반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기반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뜻,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뜻. 그런데 세 가지 얘기하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A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대구 그럴게요. 뭐라고요? 대구 지역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지역경제학 교과서도 대구 예를 들거든요. 그럼 이제 대구라는 지역을 예를 들 거고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 하면 대구 또 하면 떡 떠오르는 산업 섬유산업 그럴게요. 이렇게 섬유산업 X산업이 편의상 섬유산업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섬유산업이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요런 산업, 지금 X산업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반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란 뜻이에요. X산업을 그러니까 뭐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기반산업. 그리고 그럼 나머지 산업을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나머지 산업을 비기반산업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기반산업. 기반산업 아닌 산업들이죠. 그러면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겠죠. 그럼 비기반 산업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같이 동반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기반이 먼저예요, 비기반이 먼저예요? 기반. 따라서 기반에 투자했더니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같이 동반하여 기반 산업 전체의 사회 그 지역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그게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기반 산업 판별 지표, 그게 뭐다? 입지 개수입니다. 그럼 입지 개수가 뭐냐라고 말하면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 그래서 얘는 기반 산업 판별 지표. 그런데 무슨 개순위, 무슨 지순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게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이렇게 분수입니다. 분수. 그러면 입지 개수가 뭐라고요? 기반 산업 판단하는 기준, 지표. 근데 얘 분수로 돼 있어. 그럼 분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분수분의 분수로 돼 있어. 이렇게.
분수래 분수. 근데 분수분의 분수가 됐던 그냥 분수가 됐던 분수는 분자 부분하고 분모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은요. 분자와 분모 중에서 알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걸 분자에 씁니다.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값을 분자에 쓴다. 그럼 우리 알고 싶은 게 어느 걸 알고 싶냐면 A 지역 대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을 여기다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A 지역을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A 지역을 B 지역이나 C 지역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와 비교한다? 네,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전국을 쓰는 거예요. 다시 갈까요? 제가 대구를 예를 들었고 섬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질문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안 사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대구의 섬유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다른 예를 드는 게 좋을 거요? 이게 질문방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 단언코 말하건대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식해서. 원래 무식하면 막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하고 비교한다고? 중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전국과 비교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중국 아니고 전국과 비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딴 나라하고 아무렇게나 비교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막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알면 어디하고 비교한다고요?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그래도 섬유는 대구의 섬유는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대구의 섬유는 전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더라. 우리나라 내에서. 이해 가셨죠? 자, 근데 대구하고 전국을 비교하는데 또다시 분수잖아. 그럼 또다시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있어요. 분자와 분모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 분수에서는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값을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그리고 비교하는 건 분모에 쓴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대구에 뭘 알고 싶은데? 그렇죠. 섬유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분자에 섬유 산업 말하자면 X 산업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X 산업을 뭐하고 비교해요? Y 산업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을 대구 지역 전체 산업과 비교할 것. 전국의 섬유 산업과 전국의 전체 산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 지역의 섬유 산업의 비중 10%래. 전국의 섬유 산업의 비중 5%래. 그러면 5%분의 10%니까 숫자는 5분의 10이니까 숫자는 2가 나오지. 그러면 끄트머리에 뭐를 쓸까요? 이 자리에 고용자 수를 썼다면 단위가 뭘까요? 명. 생산액을 썼다면 단위는 원. 그러나 분자 분모에 똑같은 단위가 있으니 지워버리면 숫자만 남겠죠. 아까처럼 숫자만 남았는데 그게 2더라. 그러면 분자가 크냐 분모가 크냐 크기 비교할 때 분수는 뭐와 비교한다 그랬어요? 1과 비교하고 방향 비교할 때는 0과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크기 비교니까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말은 A 지역의 섬유는 전국의 섬유에 비해서 더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화되어 있다는 말은 경쟁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이럴 때 기반 산업이다.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보다 작다라는 말은 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친절하게 제가 답을 달아드렸어요.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즉 중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답니다. 분명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놓치신 거지.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분자에 뭘 쓴다고요?
알고자 하는 거 A 지역을 쓰는 거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역을 다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 다른 지역 쓰면 안 돼요. 전국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도 알고 싶은 산업을 분자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대. 그러면 기반 산업이 1보다 작대. 비기반 산업이 1이래. 그러면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된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와요 이제. 그러면 섬유를 이렇게 해서 근데 1보다 크대. 2가 나왔대 섬유가. 그러면 대구 지역의 섬유는 기반 산업 맞죠? 이번엔 사과 산업을 비교해 봤거든. 그랬더니 1.5래. 그러면 사과 산업도 기반 산업 맞죠? 그러면 한 지역에 기반 산업이 한 개만 있다, 둘 이상 있을 수 있다. 둘 이상 있을 수 있지. 이 말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기반 산업은 한 개만 있지 않다.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은 2개가 될 수도 있다. 3개가 될 수도 있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이론. 두 번째, 그럼 기반 산업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입지 개수를 통해서 한다.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 1보다 적으면 비기반 산업. 감 잡으셨죠? 자, 기초에서는 거기까지. 그 다음 어디로 건너가냐면 부동산 관리로 건너갈 거예요. 관리입니다. 129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제가 안 하는 거 세 번째 안 하는 경제 기반 승수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다 배경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리로 갈게요. 부동산 관리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투자의 3단계 우리 뭐 구분할 때 어떻게 했었죠? 제일 처음에? 취득, 운용, 처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냥 막 말해보면 사고, 굴리고, 팔고였죠. 근데 사고, 굴리고, 팔고에서 사고, 팔고는 거래 활동이에요. 그럼 사고, 팔고는 일단 관리에서는 사고, 팔고 그 자체. 사고, 팔리를 관리하는 거는 부동산 관리가 맞는데 사고, 팔리를 관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쌀 때 딱 사는 거야. 그리고 비쌀 때 파는 거야. 요건 관리가 맞는데 사고, 팔고 그 자체는 관리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사고 딱 받다가 사. 언제 사? 쌀 때 사. 그리고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팔아? 비쌀 때 팔아. 이건 자산 관리야. 이걸 관리해 가는 건. 그런데 사는 거 파는 거 그 자체는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건 일단 제하고 관리는 어느 단계에서 하냐면 요 단계에서요. 요 단계에서 어떤 걸 하냐면 샀잖아요. 산 거 이 부동산을 잘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지. 그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원래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량이란 단어도 있어요. 개량이 뭐냐? 하자나 흠을 제거하여 유용성을 높이는 것. 기존 거 썼던 하자가 있어. 흠이 있어. 요거 제거해서 유용성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개량 한복이란 말을 쓰지 말래요. 왜? 전통 한복의 하자나 흠을 개선해서 유용성을 높인 한복 이런 뜻이 되는데 전통 한복에 흠이 있다는 표시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한복은 전통 한복으로서의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꼭 전통 한복이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생활 한복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하거든요.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거. 그러나 그 한복에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살리면서 편하게 입는 거. 이건 생활 한복. 그리고 원래 있었던 우리의 고유의 전통 한복. 이렇게 명칭을 써야지. 그걸 개량 한복 이렇게 쓰면 그 전통 한복의 하자 내지는 흠 이 부분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는 거지. 다시 와서요. 개량이 뭔 말인지 아셨죠? 하자나 흠을 개선해서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관리란 보통 이런 부분을 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관리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일단은 얘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겠죠. 그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네. 부품 갈아 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잘 유지하는 거죠. 이 시설에 관한 거. 시설을 잘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설에 관한 관리니까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관리가 있어요. 재산 관리. 재산 관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건물에 관한 관리 및 임대차 관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우리 기초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게 재산 관리야. 그런데 잠깐 보세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주로 발전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런 게 발달된 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혼란이 좀 있어요. 요게 재산 관리할 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재산 관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걸 굳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걸 재산 관리라고 하지 않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자산 관리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러나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다음 또 하나,